사실 뭐 그룹 전체를 총괄했다라는 네. 건 1%에 속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꼭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비법과 노하우들 쏟아내 주실 거죠? 예, 그럼요. 제 자랑 타임을 잠깐 가지면 1%라는 게 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했다, 그리고 채용을 했다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는데 인사팀 안에는 저같이 채용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 보상, 노사, 노무, 교육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묶여서 인사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요 안에서 다루는 정보는 굉장히 민감해서 채용과 관련된 정보는 같은 인사팀이라도 노사나 노무나 교육이나 평가 보상 이 사람들한테 담당들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오. 평소에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채용 시즌이 되면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가리고서 안 보여줘요. 진짜요? 예, 그만큼 민감하게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채용 팀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계열사의 채용 담당에 있고 저는 이제 그룹의 총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E&M, 뭐 오쇼핑, 통운, 뭐 이런 데 대한통운 이런 데들을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면접 지금 돌아가고 있는 오늘 이제 면접을 다룰 건데 면접 이 시스템을 제가 설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 면접관을 교육하고 직접 면접관으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과 실제 채용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보려고 했는지 이것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자랑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자랑하셔도 된다는 게 아니 이 채용을 설계한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정말 쌤이 뭐 내부자급이다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떤 정보를 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 CJ그룹이 아무리 우리 생활 속에 좀 친근한 브랜드가 많아서인지 좀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매년 취준생들한테 취업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네. 1위 또는 2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생활 밀착형 산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계열사에 보면 햇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일제당이 있고요. 네. 그리고 E&M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E&M 방송과 영화, TVN. 뭐 음악 이런 것들을 하는 TVN이 속해 있죠 거기. 그리고 오쇼핑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리고 대한통운도 있고 그리고 올리브영 이런 데들도 속해 있어서 그 생활 밀착형 산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지원자 관점에서 전공이나 성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것 빼고는 정말로 제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문계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입사자들도 보면 여학생들이 60% 가까이 같아요. 와. 다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비율이죠.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유연하다. 이건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이제 CJ 다니는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가끔가다. 형, 나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 말 끝나기도 전에 오지 마. 얘기를 할 거예요.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딱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재직자 얘기예요. 그 뭐냐면 저는 그 전 회사 IBM이라는 데서 한 50여 개 기업을 그 기업 분석하고 이런 류의 그 컨설팅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각 산업, 뭐 자동차서부터 일반 제조업, 뭐 인터넷 기업, 금융 다 해봤는데 그렇게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CJ그룹은 굉장히 유연한 기업 맞습니다. 유연하고 부드럽고 여성 친화적이고 한 기업이 맞기 때문에 재직자들이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할 뿐이지 실제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괜찮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예. 모르는데 밖에서 보는 시점으로는 정말 좋은 분위기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건 사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합격이 어렵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니까 저희가 좀 면접 좀 잘 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편해요. 일단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CJ 면접의 좀 특징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저는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 전체 그룹 전체를 총괄했던 사람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마구마구 이런 이야기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풀겠습니다. 여기가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5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은 더 세질 거다. 치열하겠네요. 예,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여러분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자소서 쓰기도 바쁜데 무슨 면접이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 쓰는 것도 면접을 고려해서 써야 됩니다. 면접에서 질문 받을 거리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지금서부터 이해하고 자소서를 써야지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서류 통과가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이 시간에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이요,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지난 시즌까지 했던 면접과 지금 면접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1차 면접을 직무 면접과 심층 면접을 했었고, 특히 심층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심층 면접 부분이 없어지고요. 1차 면접과 2차 면접 사이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그 장치가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7, 8월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턴십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반 직무인 경우에는 2주 또는 4주 정도의 인턴십을 할 거고 PD 직무인 경우에는 약 6주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의 경우 예전에는 직무 면접 그리고 심층 면접을 직접 대면해서 했지만 이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면접을 비대면 면접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웹캠 같은 걸 이용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6월 말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8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인데 요거는 아직 완전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은 직접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네. 2차 면접은 직접 대면해서 하는 면접으로 해볼까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들 차근차근 잘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이 CJ그룹이 구조적인 면접으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예. 이 구조적인 면접이라는 게 예. 뭔가요, 쌤? 구조적 면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게 왜 그런 걸 하느냐라는 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면접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기업에서 예전에는 기존에는 면접관에게 권한을 많이 줬어요. 면접관들 당신들 사람 많이 볼 줄 보아왔고 많이 봐왔고 사람 볼 줄 아니까 당신들이 판단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뽑아봐라고 권한을 줬어요. 그랬는데 뽑아놓고 나서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김 부장님 속았어요. 잘못 뽑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그 가려진 이 사람의 날것의 모습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채용팀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 틀, 구조,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세팅해놓고 그거를 면접관들한테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채용팀장으로서 이제 면접실에 돌아가면서 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은 면접관들은 제가 회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 사람 볼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제외시키십시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채용팀이 설계해 놓은 그 모습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 구조대로 움직이는 면접, 이것을 구조적인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조금 정성적인 평가를 많이 했어요. 면접관들이 보고서 이 친구 괜찮은데 한번 써볼까? 라고 하고 최종 합격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평가 시트가 있고요. 그 평가 시트는 뭘 가지고 구성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해요. 그래서 그 평가 항목에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데 굉장히 글로벌한데 한번 뽑아볼까? 예전엔 그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평가 항목에 보면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데 성실성이라는 게 평가 항목에 없네? 이러면 뽑히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조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비즈니스 이해나 그리고 CJ 같은 경우 특히나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시너지가 잘 나도록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질문들도 보면 그 각 그룹사의 시너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철저히 이해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냥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고선 대답을 하면 그래요? 그거 말고 당신 앞에 당신 조카 아니면 큰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 CJ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펙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스펙은 그 이전에 다 검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 단계, 예를 들어서 1차 면접을 했어.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어. 네. 그럼 2차 면접에서도 유리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럼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 예. 그냥 2차 면접에서 좋으면 그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1차 면접에서 100점 맞고 2차 면접에서 30점 맞은 친구, 네. 1차에서 30점 맞고 2차에서 50점 맞은 친구, 결국은 2차에서 50점 맞은 친구가 합격한다는 얘기죠. 제로 베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CJ 면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CJ에서 대표적인 게 하고잡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잡이, 하고잡이요. 예, 하고잡이라는 말이 있고 네. 여기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격차 역량이라는 말도 자주 하고요. 네. CJ 관심 있는 분은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Only one. 이 얘기 정말 많이 씁니다. 네. 그 보아 노래 아닌가요? 예? 올리원. Only one. 죄송합니다. 예. 예, 최초, 최고, 차별화라는 것을 올리원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신경 쓰이네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하고잡이에 대해서만 다른 거는 알 거예요.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알 텐데 하고잡이라는 말을 회장님이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일단 느낌상으로는 뭐든지 하고 싶어하고 일을 만들어 하는 사람 마치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 들죠. 열정. 예, 드는데 사실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은 살짝 톤이 달라요. 뭔가요? 어떻게? 뭐냐면 창의력을 바탕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라는 게 아니라 창의력을 바탕으로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대신 성과는 최고의 성과를 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성장도 회사와 함께하고. 왜요? 네, 그렇군요. 예, 즐겁게 일하는데 성과하고 연결되니까 또 부담이 되겠죠. 약간 다 갖춘 사람.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맞아요. 돼요. 즐겁게 일하는 거. 특히 E&M 쪽은 네. 미치도록 즐겁게 그러네요. 일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회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잡이 이 뜻을 알고 내가 면접 준비할 때 머릿속에 그걸 넣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 한두 개만에 꿀팁이 정말 대방출되고 그러니까 있는. 지금 거의 쏟아졌어요. 네. 비처럼. 네. 자, 면접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그 변경된 구성 자체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있습니다.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면접이고요. 직무 중심으로 물어볼 거고요. 2차 면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성 면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임원들이 들어와서 하는 면접인데 사실은 요 1차 면접, 2차 면접, 면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요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면접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다. 네. 인턴십. 요 과정 중에 가장 많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은 아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바뀌게 된 이 직무 면접 평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이거 이제 비대면 면접으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차이로 바뀐 거고요. 진행 방식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된 개별 질문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기존에는 다대 1 또는 다대다 면접 이게 직무마다 계열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화면을 보고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적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평가목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바뀌었다. 그리고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고자 하는, 뽑고자 하는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나를 어필하더라도 요건 놓치시면 안 돼요. 직무 적합도. 그러니까 내가 직무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직무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발품이 아니라 손품이죠. 뭐냐면
CJ의 recruit.cj.net에 가시면 CJ는 네. 정말 잘 돼 있어요. 직무 소개란이라는 것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의 맨 위에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핵심 역량 또는 어떤 직무는 qualification이라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떤 커리어 비전이 있는지, 커리어 패스가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직무 역량이라는 걸 뽑아서 평가 항목으로 뽑아 놓으셔야 돼요. 각 직무마다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각자 뽑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평가 항목이 더 들어간 것은 지원 동기. 왜 이 직무를 지원하게 됐는가? 요 직무 역량과 지원 동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거를 직접 대면에서 하든 화면을 통해서 하든 평가 항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이 비대면으로 바뀌긴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구조적인 면접이라는 건 유지가 된다라고 유지가 보면 될 되는 것 거죠. 같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직무 관련한 질문들은 어떻게 나오나요? 예, 그 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직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는 CJ는 더 그래요. 그래서 네. 기출 문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면접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1분 자기소개는 제일 먼저 시킬 겁니다. 예, 공통으로 시킬 거고요. 직무 면접에서 주로 질문되는 것, 첫 번째, 왜 이 직무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문어체로 외운 듯한 느낌이 나면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면접관이 아니라 당신 조카 아니면 시골에 계신 큰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꼬리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사 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만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당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입사 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서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이런 질문 하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 전공 관련 프로젝트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하고 나서 이런 류의 질문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직무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대답도 못 할 겁니다. 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쭉 뽑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럼 쌤께서 이 채용 팀장이셨을 때 예. 어떤 질문 가장 즐겨서 하셨나요? 제가 가장 즐겨서 했던 게 요 앞에서 소개했던 것 중에서 두 가지 많이 했었는데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어려워요. 예, 그거 하고 네. 또 하나는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 세 가지 얘기해보고 당신한테 가장 어울릴 만한 것,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가장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질문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직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되어 있는 것을 외워서 그대로 문어체로 이야기를 내뱉는 사람, 이 친구의 얘기는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아, 저거 외운 거네.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거 그대로 외워서 얘기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그 느낌을 받는 순간 저는 딴 생각해요. 면접관에. 예. 아, 저녁에 장을 뭘 보지? 예. 오늘 뭐 저녁은 사오라고 뭘까? 했는데 어디 가서 사와야 되지? 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왜 또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기업과 직무와 이 지원자가 얼만큼 매치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접에서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면접을 다른 용어로 fit 테스트라는 용어까지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만큼 이 친구가 베스트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과 직무에 얼만큼 맞아떨어지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예전엔 베스트였지만 이제는 right people 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하죠. 직무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나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나의 언어로 재정의한다. 이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면접,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면접 질문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정의된 내용만 외웠다고 나 준비됐어. 직무에 대한 조사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나의 언어로 재정의해라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만약에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가 거기서 다루는 제품이 또는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 브랜드 제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오쇼핑도 그래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오쇼핑 같은 경우에 자주 질문되는 것들이 지원자께서 맡고 싶은 카테고리는 뭐예요? 라는 질문 반드시 합니다. 왜 그걸 하고 싶으세요? 당신이 하신다면 그럼 어떤 전략을 펼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거의 8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곳이 다른 제품이나 카테고리가 너무 다양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하나 내지 두 개는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입사했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아이디어는 꼭 마련하고 가셔야지만 면접에 대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 항목의 각 평가 항목에 따라서 경험 사례를 2가지 이상을 꼭 준비해라. 왜 2가지냐? 저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제가 면접관으로 가면 외운 듯한 얘기가 나오면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말고요. 다른 사례 있으면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얘기해요. 그럼 확 당황하거든요. 하나만 준비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2가지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대다 면접을 하다 보면 그리고 네. 면접 시간이 짧다 보면 네. 대답을 듣다가 너무 장황해지는 것 같으면 됐습니다 하고 다음 질문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들어가 있었다. 네. 앞에 배경 설명하다가 뒤에 있는데 중간에 잘렸어. 그럼 나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2가지식으로 반드시 해라. 그리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어떤 식으로 듣느냐면 2가지식으로 맨 앞에 듣고 그다음에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 상황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네.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 이런 구조로 듣고 있거든요. 아. 그럼 그 구조대로 전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Situational Task Action Result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면 좋다. 그리고 이거는 팁이지만 실제 면접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팁만 더 드릴게요. 네. 표정. 표정. 예, 중요하죠. 표정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야 편안하게. 되죠. 부드럽게 한번 지어보세요. 예, 화면 비춰주세요. 예, 두 분 다 비춰주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캡처해놓고 요거 그대로 연습하세요. 예, 이거 이렇게, 맞나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예, 부드럽게 미소 온화하게. 지으면서 온화함. 예, 이렇게 해주시면 평온함. 돼요. 평온함. 내가 여기에 평화주의자다. 예. 약간 이런 평화주의자. 거. 네. 좋다. 더 얘기하면 너무 강해 보여요. 예, 그만. 예. 자, 그리고 네. 시선 처리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선 처리는요. 면접관의 눈 언저리를 봐주시면 돼요. 눈을 너무 똑바로 쳐다보면 부담스러워요. 면접관이. 그렇기 네. 때문에 눈을 기준으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은 대충 면접관 입장에서는 눈 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위로 너무 치켜뜬다라고 하면 제 거짓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 친구 자신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 언저리를 봐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소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배에서 나는 목소리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2차 면접도 있잖아요. 예. 이게 임원 면접인데 예. 요것과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대면 면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관이 2-3명이 동시에 들어와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위축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별로 이렇게 그 강박을 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 자체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나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임원들은 네. 임원들은 조금 더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채용팀에서 구조적인 평가를 하십시오라고 하고 평가 항목을 다 주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 딱 보면 알아 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은 1차 면접 대비 조금 더 좀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그리고 대화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연출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이렇게 대답할까 저렇게 대답할까 판단이 안 설 때는 하나의 팁을 드리면 네. 회사가 좋아할 만한 것 그리고 보수적인 선택을 해라. 만약에 내가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도 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르겠다. 그럼 보수적인 선택을 하시면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줘요. 그 제가 면접관을 교육시킬 때 저는 면접관 교육까지 했었거든요. 면접관이 빠지기 쉬운 오류 10가지를 항상 소개를 하면서 제발 빠지지 마세요라고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도 빠지죠. 그렇죠. 빠지니까 제가 계속 교육을 시키는 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네. just like me라는 게 있어요. 나하고 뭔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왠지 좋게 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예. 소개팅 같은데 나가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관계가 네. 맞았네요. 사람 관계여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헤일로 이펙트라고 해서 후광 효과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을 뽑는데 서울대생들 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못하는 경우들도 그럴 수 많아요. 있겠죠.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그 헬로 이펙트나 뭐 Just Like Me 이런 류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키지만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걸 활용할 가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면 내가 창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더라도 원래 2점 받을 건 3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성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라. 그렇지만 요거는 팁이고요. 네. 네. 2차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평가 항목입니다. 어. 평가 항목 뭐를 평가하는지 지금 적으세요. 네. 뭐냐면 열정, 창의, 정직, 그리고 유연한 사고, 책임감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정직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네. 네. CJ에서 말하는 정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직이 아니에요. CJ에서는 정직을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 정직은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는 것. 아. 이것을 정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정직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비효율적인 어떤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정직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쌤, 그럼 이제 예. 임원 면접 대응 전략 예.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느낌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1차 면접이 직무 역량,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역량에 초점이 맞춰져서 평가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면 2차 면접은 아까 제가 불러준 거 있죠? 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인재상. 예, 인재상. CJ에서 말하는 CJ 웨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면접에서는요. 회사에 대한 얘기,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1차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하고 있는 현재 또는 미래의 비즈니스를 공부를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아이디어 하나, 2개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은 반드시 하십시오. 마지막 발언. 예, 믿져야 본전입니다. 네. 가끔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믿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야근 많이 하나요? 이런 친구 어머. 있어요. 예, 야근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친구를 빼고는 네. 적어도 본전이거나 플러스 점수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실함이 보일 것 같아요. 절실함도 보입니다. 그리고 네. 평가 항목 중에서 내가 면접관이 질문을 하지 못해서 내가 창의를 보여주지 못했어. 그렇다면 마지막 발언에 창의라는 것을 추가로 넣은 그리고 나서 플러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같이 얘기하면 네.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마지막 발언이라는 팁까지 주셨는데요. 정말 짧게 CJ 면접의 마지막 신의 한 수 예. 뭐가 신의 한 있을까요? 예, 신의 한 수. 집단 지성을 경계해라. 무슨 말이죠?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분야는요. CJ 채용에 있어서 왜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1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것보다는 저 같은 채용팀장이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따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고 시너지가 나는 분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